홈팀 도쿄베르디 포메이션은 3톱을 중심으로 한 3-4-3을 유지하고 있다. 최전방에 키무라는 활동량이 많고 넓은 지역 커버가 가능한 자원이지만 결정적인 찬스에서는 침착함이 부족한 모습이며, 사이토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탈압박 능력을 통해 전진 흐름을 도모하고 있으며, 모리타는 수비 진영에서 볼 배급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고,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린 상태에서 선 수비 마이너스 후 역습 전술을 선택하고 있으며, 상대가 라인을 올리면 중장거리 패스를 활용해 빠르게 전환하는 패턴이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마무리 단계에서의 유연함과 전방 연계의 완성도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이며, 수비적인 균형 유지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흐름이다. 원정팀 가시와 역시 동일한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고 있으며, 최전방 호소야의 스프린트 능력과 골 결정력은 팀 공격의 핵심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고, 고이즈미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볼 전개와 크로스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야마다는 수비 전환 시 미드라인에서 적극적인 커버를 수행하고 있고, 공격 시에는 윙백의 오버래핑과 빠른 볼 회전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구조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상대 진영에서의 효율성 부족으로 인해 득점 생산이 제한적인 흐름을 보인다. 수비 전개 시에는 트리오 라인을 좁게 유지하며 박스 근처에서 버티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으며, 공간 활용보다는 라인 간 압축을 통해 상대 공격 흐름을 지연시키는 전술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들어 득점력과 실점 억제 모두 평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원정 경기에서 모험적인 라인 설정보다는 안정적인 대응 위주의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수비 라인을 좁히고 밀집된 지역 싸움을 벌이는 전술 구조가 유지되는 경기고, 득점보다는 실점 방어에 주안점을 두는 흐름이 강해 루즈한 경기 전개가 예상된다. 포메이션 유사성으로 인해 결정적인 공간 창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무득점 또는 1대1 흐름이 유력해 보인다. 홈팀 비셀곱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사사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능한 자원이며, 장파트리크는 이선에서 연계와 침투를 동시에 시도하며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한다. 미야시로는 중원에서의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압박 회피 능력과 수비 전환 타이밍에서는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의 전환 속도가 느리며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간격 붕괴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좌우 측면 수비 간 대응 속도에도 약점이 드러나고 있어 정적인 수비 리듬을 유지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경기 흐름이다. 원정팀 나고야 포메이션은 3-4-1-2이며, 주권은 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한 제공권 장악과 압박 유도에 능하며, 나가이는 침투 타이밍과 수비 뒷공간 활용이 탁월한 자원으로 전방 공간 침투 시 높은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즈미는 중원에서 수비 커버와 템포 조절을 동시에 수행하며 빌드업 안정화에 기여하는 핵심이며, 3백 전환 이후 수비 간 조직력이 강화되었고 중원과 수비 간 압박 연계 구조도 단단히 구축된 상태고, 빠른 역습과 후반 전개에서의 기민한 속도 활용이 돋보이며 전체적인 전술 안정감이 뚜렷한 흐름이다. 비셀고베는 중원과 수비 간격 붕괴가 반복되며 수비 조직력에서 불안한 흐름이 뚜렷하며, 나고야는 3백 전환 이후 수비 라인이 안정되고 전방 압박의 완성도가 높아져 전반과 후반 모두 경기 주도 가능성이 높고, 이번 경기는 수비 응집력과 역습 효율성이 우세한 나고야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홈팀 오카야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이치미는 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과 박스 침투 능력을 겸비한 자원이며, 아타루는 윙백 포지션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와 공격 전환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으며 크로스 완성도도 뛰어난 편이며, 후지타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탈압박 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빌드업 전개를 지원한다. 팀 전체적으로 후방 빌드업에서의 실수가 적고 측면을 활용한 패턴 플레이가 잘 구축되어 있는 흐름이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후쿠오카 포메이션은 3-4-3이며, 이와사키는 제공권은 우수하지만 활동량과 연계 능력에서 기복이 있는 자원이며, 코노는 좌측에서의 드리블 돌파는 가능하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타이밍에서 느슨함이 자주 발생한다. 마츠오카는 중원에서 수비적 기여는 있으나 공격 전개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전체적인 압박 구조는 느슨하고 중원과 수비 라인 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한 편이며, 또한 원정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 효율이 떨어지고 뒷공간 커버에서도 반복적인 실수가 발생하고 있다. 오카야마는 홈 경기에서 강한 압박과 날카로운 측면 전개를 앞세워 경기를 주도하고 있고, 후쿠오카는 공수 전환 구간에서의 조직력 저하와 수비 전환 속도에서 일관된 불안 요소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 오카야마의 우세가 충분히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홈팀 전남 드래곤 포메이션은 5-3-2이며,
호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중원 커버와 2차 저지선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알베르티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침투 타이밍 조절 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발디비아는 최근 경기를 거듭할수록 박스 안에서의 골 결정력과 연계 완성도가 눈에 띄게 상승한 모습이며, 전남은 포백 3백 혼합형 500을 구축하며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뒤 수비 블록 이후 빠른 전환을 통해 발디비아에게 마무리를 맡기는 전술이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고, 특히 홈 경기에서는 전반은 신중하게, 후반은 빠르게 스위칭하는 전술 운영으로 후반 실점률이 낮은 편이다. 수비 숫자와 압박 타이밍이 잘 맞물려 상대가 밀고 들어올수록 오히려 역습 루트를 넓히는 구조가 성립되고 있다. 원정팀 부산 아이파크 포메이션은 3-4-3이며, 곤잘로는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보다 세컨볼 활용에 강점을 보이는 자원이며, 빌레로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간헐적인 전진 패스를 시도하나 압박 대응력은 제한적이며, 임민혁은 이선에서의 연계 플레이는 부드럽지만 전방 압박과 수비 가담 빈도는 낮은 편이며, 부산은 전체적으로 수비에서의 조직력과 라인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안산전에서는 수비 집중력 저하로 2실점을 허용하며 뒷공간 노출 문제를 명확히 드러낸 바 있고, 특히 3백 구성에서 좌우 수비 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크로스 대응 및 박스 안마킹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선수비 후 역습 전술에 대한 취약성은 부산이 올 시즌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약점 중 하나다. 전남은 안정적인 수비 전술과 빠른 전환, 발디비아의 결정력까지 조화롭게 작동 중이며, 반면 부산은 최근 수비 집중력 저하와 뒷공간 대응 실패가 반복되며 수비적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고, 이번 경기는 전남의 안정성과 역습 완성도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 홈팀 화성 포메이션은 4-4-2이며, 루아는 전방에서 제공권보다는 공간 침투에 강점을 가진 자원이며, 김병호는 좌측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수비 지원을 병행하며, 백승우는 중원에서 2차 압박과 간결한 패스를 통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화성은 최근 들어 수비적인 안정감을 우선시하는 전술 운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라인을 깊숙이 내리고 상대 진영으로 진입하기보다는 후방 블록을 유지하며 역습 타이밍을 노리는 흐름이 뚜렷하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실점을 줄이기 위한 수비 집중도가 높고 득점보다는 경기 균형 유지를 우선시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난다. 원정팀 안산 그리너스 포메이션은 3-4-1-2이며, 김우빈은 수비 조직 내에서 커버 범위와 공중볼 처리 능력을 담당하고 있다. 송태성은 전진성은 낮지만 수비 상황에서 2차 저지에 적극 가담하고 있으며, 박시환은 중원과 수비를 잇는 연결고리로 기능하며 템포를 늦추는 역할에 집중한다. 안산은 현재 전체 라인을 내려 안정된 블록을 구성하고 공격보다는 실점 최소화에 집중하는 경기 운영을 반복하고 있다. 세트피스 이외에는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며 빌드업 시 속도감이 떨어지고 단순화된 전개가 중심이 되는 상황이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더욱 수세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공격적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균형 유지에 초점을 두는 흐름이 강하다. 화성과 안산은 모두 전술적으로 실점 억제와 안정적인 운영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공격적 변수가 제한된 만큼 경기 흐름은 루즈하게 진행될 공산이 크고, 이번 경기는 득점보다는 조직력과 수비 중심의 구조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양팀 모두 실리 축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홈팀 김포 포메이션은 3-5-2이며, 루이스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 능력을 갖춘 윙어형 자원이며, 플라나는 전방에서 침투 타이밍과 연계에서 활약하며, 디자오마는 수비 중심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고, 김포는 고정훈 감독 체제 아래서 90년대식 전방 압박 활동량 기반 축구를 강하게 추구하고 있으며, 조직적인 플레이보다는 정신력, 투지, 활동량을 바탕으로 상대의 템포를 끊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형태가 자주 나타난다. 고정훈 감독은 K리그의 경험이 풍부하며 팀을 전체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지치지 않는 체력 중심 운영으로 재편한 상태고, 홈에서는 특히 압박 강도가 높고 중원 장악을 바탕으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며 주도권을 잡는 흐름을 선호한다. 원정팀 경남 포메이션은 4-3-3이며, 카릴 은 전방에서 움직임이 좋은 피니셔 타입이지만 제공권보다는 발밑 위주의 플레이가 많고, 조영광은 좌측에서 돌파와 크로스 전개에 능하지만 수비 가담이 제한적이며, 해나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패스를 시도하지만 템포 전환 능력과 압박 회피에는 약점을 보이고 있고, 이율용 감독은 이번 시즌 프로 무대 정식 감독으로 데뷔한 인물로 아직 전술적으로 완성된 구조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고, 기본적인 빌드업 축구를 지향하지만 강한 압박과 체력 싸움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며, 상대가 활동량을 바탕으로 거칠게 밀어붙일 경우 전술적인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수비 간격 유지와 라인 조절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김포는 고정훈 감독의 전술 안정성과 압박 축구가 완성되어 있으며 홈에서는 더욱 강한 집중력으로 경기를 풀어간다. 반면 경남은 전술적 혼선과 후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어 강하게 밀어붙이는 김포를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고, 이번 경기는 경험과 전술 응집도가 높은 김포 쪽으로 확실히 기울 수 있는 흐름이다. 홈팀 수원 삼성 포메이션은 4-3-3이며 일류첸코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바탕으로 최전방 버팀목 역할을 맡고 있고, 파울리뉴는 공격 전개와 이선 침투에서 활력을 더하지만 수비 가담과 볼 운반 시 기복이 존재한다. 최영주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탈압박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전방 압박에 대한 대응 속도는 다소 느린 편이며, 변성환 감독은 홈 경기에서는 포백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며 공격 지향적인 전술을 펼치려는 성향이 강하며, 특히 빅버드에서 치러지는 경기에서는 전진 수비와 넓은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만 측면 수비에서의 뒷공간 노출과 라인 간격 조율 실패로 인해 역습에 취약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풀백 이기재는 킥 능력은 뛰어나지만 순간 스피드와 회복 속도에서 약점을 보이며 제르소처럼 빠른 윙포워드를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인천 유나이티드 포메이션은 4-4-2이며 무고사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두루 갖춘 중심 공격수고, 제르소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침투 타이밍으로 수비진을 흔드는 핵심 자원이며 문제와는 중원에서 볼 간수와 전환 속도 조율에 특화된 플레이를 보여준다. 윤정환 감독은 4-4-2 포메이션 안에서 두 줄 수비를 촘촘하게 내린 뒤 측면에 위치한 제르소와 바로 위의 스피드를 활용한 전광석화 역습 패턴을 완전히 정착시킨 상태고, 이 전술은 과거 강원 시절에도 효과적으로 구현되었으며 볼 소유권을 빼앗는 순간 곧바로 역습 전환이 이뤄지는 강점을 갖고 있고, 특히 상대가 수비 라인을 끌어올릴 경우 측면과 뒷공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치명적인 한 방을 날리는 구조가 성립된다. 수원은 빅버드 홈 경기에서 공격 지향적인 전술을 펼치지만 뒷공간 노출 문제로 인해 자주 실점을 허용하고 있고, 인천은 윤정환 감독의 전술 아래 두 줄 수비 후 속공 전환에서 완성도를 보이며 제르소와 바로 위의 빠른 돌파가 수원 수비를 흔들기 충분한 상황이며, 이번 매치는 인천의 역습 효율이 수원의 라인 간격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